이번 시간에는 경찰 조사받을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경찰 조사는 살아가다 보면 받을 때가 있겠죠. 그런데 2가지가 있죠. 피해자가 받는 경우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가해자,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도 있겠죠. 그런데 피해자,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받을 때는 피해 사실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면 되겠죠. 큰 문제는 아닌데,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피의자, 즉 범인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 있죠. 그래서 조사받을 때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. 물론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억울한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왜냐하면은 그래서 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5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. 첫째, 기억이 잘 안 난다. 이런 거.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.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난다. 이 말은 전적으로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다 인정해버립니다. 당장에 가해자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하니까 피해자의 말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불리해집니다. 자, 2번째.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.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? 그럼 그것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.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물론 단 예외가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겁니다. 증거가 확실하고 CCTV가 나왔다든지 죄송합니다, 선처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CCTV 증거도 없고 특히 강제추행 사건 이런 거는 거의 둘만의 진술밖에 없어요. 진술이 서로 장반되는 그 증거밖에 없습니다. 3번째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수사관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말도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이것도 자백한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. 자, 4번째. 내가 누구를 압니다. 이런 거 있죠. 유명한 사람 누구 압니다. 검사를 압니다. 우리 삼촌이 누구다. 가오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런 말은 대다수는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.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아는 사람을 팔아서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은 오히려 담당 경찰을 감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이거는 왜냐하면 수사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잖아요. 경찰관도 사람이잖아요. 자, 마지막 5번째. 알아서 생각하세요. 이런 거. 지금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. 묵비권 행사합니다. 이런 거 있죠. 알아서 생각하세요. 조사 결과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수사보고서라고 있거든요. 이 수사보고서는 반드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수사보고서를 쓰면서 안 좋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. 조사 서류를 다 끝내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뒤에 수사보고서를 첨부하거든요. 보통. 그러면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으면 이 서류가 송치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도 읽어보고 할 건데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.